자,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자 댓글이고 영상 제목 3년 1억 모으기 3년차 늦은 나이에 돈 모으는 재미 느끼고 있습니다. 좀 더 젊을 때 시도했었더라면 여기 시청자분들 1억 모으기 젊을 때 도전하세요 라고 적어졌습니다. 돈은 일찍 모으는 게 낫습니다. 무조건 일찍 모으는 게 낫습니다. 일찍 몰아야 더 빨리 갈 수 있고 좀 덜 힘듭니다. 요즘에는 보면 돈을 악착같이 모으는 사람도 있지만 못 모으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. 나이가 찬데도 이제 돈을 못 모으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. 3년 안에 1억 모으기는 정말 힘듭니다. 네. 정말 힘듭니다. 계산서를 보자면 이렇게 해야 되죠. 한 1년에 3,300만원 정도? 3,200만원 정도 모아야 되니까 계산상으로 하면 한 270만원 정도 모아야 됩니다. 270만원. 월 270만원. 쉽지 않죠, 여러분. 사실 일반 사람 불가능합니다. 돈을 많이 벌어야 돼. 아마 이분은 돈을 많이 벌시는 것 같아요. 일단 돈을 많이 벌려면 소득이 많아야 됩니다. 소득이 많아야 돼. 소득이 많을수록 돈 모으기 쉬워요. 왜냐? 액수가 크니까 이게. 일반 사람은 힘듭니다. 일반 사람은. 그래서 뭐 이 얘기 듣고 저 사람은 3년에 1억 모으니까 난 안 되네. 이렇게 주는 필요 없습니다. 사람마다 이제 직업에 따라 환경에 따라 소득 차이 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남들 뭐 3년 만에 1억 모았다고 주는 필요 없습니다. 그냥 난 내 직업이 이거니까 내가 이만큼 버니까 난 이만큼 모으면 돼. 각자 자기 어떤 직업과 그 환경, 그 씀씀이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. 일단 모은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. 근데 나이 먹을수록 돈을 모으기 힘든 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나이 먹을수록 돈을 못 모은 사람은 그 사람들은 돈을 쓰기 때문에 못 모으는 거거든요. 근데 나이 먹어서 내가 돈이 없다는 걸 알고 돈을 이제 모아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게 뭐냐 하면 사람이라는 게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. 습관. 소비 습관이라는 게 있거든요. 돈이 없는 건 내가 돈을 많이 썼다는 거죠.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이제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었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죠.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행동을 바꿔먹는다? 잠깐은 바꿔먹을 수 있겠지. 근데 이거를 뭔가 완전히 바꾸는 게 힘들어요.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안 바뀝니다. 특히 소비 습관은 안 바뀝니다. 그래서 지금 젊을 때 돈을 못 모은 사람은 장난컨대 나이 먹어서도 돈을 못 모읍니다. 특히 여자분들 이런 케이스가 진짜 많아요. 남자도 그런데. 왜 여자분들은 소득이 안 올라요. 여자분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. 여자분들 애초에 큰 돈을 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. 사실상. 이 아직 세계에서. 근데 지금 여자분들이 젊을 때 돈을 못 모으죠. 그럼 30대는 돈을 못 모아요. 그러니까 쭉 돈을 못 모으는 거예요. 이런 케이스 진짜 많아요, 이게. 남자도 더 심각해, 이게 어떻게 보면. 남자는 그래도 경력 채우면 월급이 좀 오르거든요. 몸순이랑 그래 돈을 좀 받는 직종이 있잖아요, 남자들. 근데 여자들은 그런 일 자체가 없잖아요, 이게. 쿠팡 그거 해봐야 얼마 받습니까, 이게. 툭 까놓고.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.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있잖아요. 젊은이 돈을 못 모으면 사실상 나이 먹으면 돈을 못 모읍니다. 대부분 그렇습니다. 그래서 여자분들이 오히려 돈을 더 악착같이 모아야 돼. 여자분들이 소득이 적기 때문에 남자보다 모으기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어. 그래서 더 일찍 모아야 그나마 나이 먹어서 그나마 좀 더 모을 수 있는 겁니다. 이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. 이게 돈 모으는 거. 돈 모으는 습관은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. 한 2, 3년이 지나야 돼. 이게. 완전히 좀 습관화 되는데 뭐 돈을 모으는 거 다 힘든 거죠. 왜냐하면 안 써야 되니까. 안 써야 돼 이게. 적게 쓰거나.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. 진짜 못해. 유행에 훨씬 더 민감하고 남들이 하는 걸 내가 안 한다고 생각하면 그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 못해요. 근데 어릴 때부터 좀 안 쓰고 유행 같은 거 좀 신경 안 쓰고 살면 그게 나이 먹어서 익숙해지면 괜찮거든요. 저는 안타깝습니다. 요즘 젊은 사람들이 돈 관리 못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분명히 나이 먹어서 후회하게 될 텐데 이게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27살 대학 졸업 후 2년간 프리랜서로 일하며 많이 벌 땐 월 1,000만원도 벌었습니다. 하지만 곧 올바르지 못한 경제관념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. 불규칙한 수익 구조를 이해했어야 하는데
잘 벌 때 소득만 생각하며 소득 이상의 지출을 일삼았습니다. 그 결과 오히려 빚이 생겼고 30살인 지금은 세후 월 350 받으며 성실히 직장생활하는 중입니다. 올해 말까지는 빚을 갚는 데 집중하고 연초부터 최소 월 200 이상 저축하며 4년 후 35살에는 1억 모으는 것이 목표입니다. 세후 월 200에서 300이 좋은 돈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직장생활 하니 결코 적지 않은 돈이더라고요. 올바른 경제관념을 가지고 저축하며 똑똑하게 살아보려 합니다. 모두 파이팅입니다. 라고 적어졌습니다. 이분은 뭐 나이 먹고 정신 차리셨네 그래도. 이게 무서운 거예요. 뭐가 무섭냐면 여러분 그런 말 봤습니까? 초년의 성공은 독이다.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? 이분이 보니까 자기 능력이 맞지 않게 사람이 그렇게 돼 있거든. 자기 능력이 맞지 않게 운이 엄청 좋아서 운대를 타고나가지고 그 나이 때 벌 수 없는 돈 버는 거예요. 27살에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? 전문직도 있는데. 이게 얼마 없는 케이스인데 그런 거야. 내가 너무 쉽다게 말하기 그렇고 좀 운이 좋아가지고 본의 아니게 내 또래들이 많지 않은 돈을 벌었어. 그 명문 선생님도 벌 수 없는 돈을 벌었어. 그렇죠 여러분? 돈을 벌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지. 내가 능력이 좋으니까 내가 좀 이제 똑똑해가지고 돈을 잘 버는 것이다. 그리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분이 착각한 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의 직업 망각한 것 같아요. 프리랜서는요 일이 들쭉날쭉합니다. 들쭉날쭉해요. 이분이 어쩌다가 운 좋게 이제 1000만원짜리 일이 들어온 거야. 근데 그 일이 다음 달에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죠. 이게. 프리랜서가 이게 일이 정말 들쭉날쭉하거든요. 이분이 1000만원 벌었다가 어떤 날은 빵원인 거야. 일이 아예 안 들어오는 달도 있는 거예요. 프리랜서는 일을 따와야 되거든요. 가만히 앉아있다가 일을 주는 게 아니에요. 내가 일을 영업해가지고 따서 일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나만 프리랜서가 아니라 같은 업종의 경쟁자도 많아요. 그러면 내일을 뺄 수도 있는 거죠. 1000만원 벌지만 이제 200만 벌 수 있는 거고 아예 못 벌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. 근데 이분이 착각을 한 거죠. 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000만원 벌다 보니까 아 나 이제 부자 되겠네. 나 이제 고생 끝이네. 평생 이렇게 벌 수 있겠네. 아니면 이제 이런 거죠. 내가 지금 1000만원 벌었으니까 다음엔 1500만원 2000만원도 가능하겠네. 이 생각 드는 거죠. 근데 이분이 그 생각 못 한 거죠. 아 내가 그래도 1000만원 벌었던 사람인데 이 정도는 뭐 싹 가능이지. 이렇게 생각하면 돈을 쉽게 쓴 거야 이게. 쉽게. 프리랜서는 항상 뒤를 봐야 되거든. 왜냐하면 프리랜서는 이제 일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. 사람이 그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런 거. 내가 잘 될 때 있잖아요. 잘 될 때 뭔가 큰 돈 받잖아. 그게 오래가. 오래 가기 때문에 내가 1000만원 벌었으니까 앞으로 1000만원 벌 수 있을 거라는 그 희망을 갖는 거야 이게. 근데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. 내가 1000만원 써도 괜찮아. 나 어차피 1000만원 또 벌 수 있어. 1200, 1500도 벌 수 있어.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.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이게. 현실은. 그래도 빨리 깨달았네요. 30살에. 아,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골로 가겠다. 그리고 아마 제 생각일 때 이분이 일했던 프리랜서가 이제 아마 끝물이었을 거야. 이걸로 돈 버는 건 이제 힘들다. 이 생각 들어가지고 아마 직장을 들어가신 것 같아요. 네. 프리랜서 해보니까 알죠.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. 그리고 불안하다는 거. 그 한때였구나. 아, 내가 착각을 했네. 내가 너무 그때 좀 개념이 없었구나. 내가 뭔가 잘난 놈인 줄 알고. 단지 그때 한때 좀 운이 좋아가지고 좀 본의 아니게 좀 돈을 번 것 뿐인데 나는 그게 뭐 되는 줄 알고 앞으로도 그런 돈을 쉽게 벌 수 있을 줄 알고 내가 좀 겁없이 행동했구나.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. 뭐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입니다. 지금이라도. 이분은 그래도 메타인지 했네요. 메타인지. 일단 이런 부분이 목표라기보다는 지금 직장에 살아남는 게 목표겠죠. 살아남는 게. 네. 오히려 고정적으로 돈을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.
고정적으로 있잖아요. 월급 꾸준하게 받는 게 무시 못해요. 이게 프리랜서는 들쭉날쭉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회사는 또 세금을 떼고 돈을 주는데 프리랜서는 또 세금을 또 많이 내야 되거든요. 100% 되지 않습니다.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. 다른 복지 같은 것도 없고 밥도 사 먹어야 되고. 근데 회사 다니면 보통 회사에서 밥을 주거든요. 그래서 식비가 절약이 됩니다. 그래서 안정적인 월급 무시 못합니다. 이게. 이분은 잘 알겠네요. (1억에) 너무 집착 안 했으면 왜 (1억이) 표준이 되었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. 돈 모으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른데 말이죠.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숫자에 많이 집착을 해. 숫자 같은 거에. 숫자에 약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. 예를 들어서 9천만 원하고 1억하고 1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사람들 크게 느껴요 이게. 왜냐? 앞자리가 하나 더 있으니까. 왜 억이라는 단위에 집착을 하냐면 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. 애초에 억이랑 현금 만져본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그런 게 1천만 원이나 9천만 원이 똑같은 1천만 원대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보는데 9천만 원에서 1억은 정말 크게 보는 거예요. 사실 얼마 차이 안 나지 않습니까 이게. 예. 1억이라는 어떤 숫자 거기에 좀 집착을 많이 하죠. 단지 이제 1억을 달성하는 속도는 각자 다른 게 분명히 있습니다. 예. 아무튼 이 댓글 적으신 분 앞으로는 그런 있잖아요. 이제 좀 큰 돈 같은 거 목숨 걸지 마시고 그리고 빚발이 청산하시고 지금 다닌 직장에서 오랫동안 안 다치고 잘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